저 역시 22년도 유가 상승으로 경유가 2,000원까지 상승하면서 처음 전기차를 구매하기 전에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전기차에 대한 정보가 훨씬 적었고 불안 요소는 더 많았던 시기였죠. 그때도 지금도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비슷합니다. 전기차는 아직 시기상조다. 주행거리, 화재 위험성, 충전 환경 등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가득합니다. 저는 국산 전기차부터 테슬라까지 5년간 전기차를 직접 타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받았고 그중 상당수는 오해에서 시작된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차를 타면서 직접 느낀 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그리고 솔직한 제 생각을 담아 전기차의 장점 5가지를 차분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전기차의 장단점을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전기차가 맞는지 아니면 하이브리드가 맞는지 본인 취향에 맞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저렴한 유지비입니다. 자동차 비용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적으로 와닿는 차량 유지비, 그리고 간접적으로 차량 구매할 때 들어가는 취득세와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 비용이 있습니다. 우선 직접적인 비용 측면부터 보겠습니다. 충전 비용은 많은 영상에서 논란이더라고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저렴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킬로와트당 100원 정도로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급속 충전기 비회원으로 사용하시면 590원 정도 됩니다. 6배 차이예요. 기름값은 주유소마다 고작 몇십 원 정도? 퍼센트로 따지면 10%도 안 되는 금액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죠. 하지만 충전 비용은 600% 셈인 거예요. 충전 환경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누구는 저렴하다, 누구는 생각보다 유지비가 많이 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50% 할인, 하이패스 30% 할인도 엄청난 장점이죠. 자, 그 다음으로 간접적인 비용을 보겠습니다. 내연기관과 전기차 부품수 사이가 재미나게 물어보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부품수가 적으니 소모품 대 소모품에 대한 교체 비용도 훨씬 줄어들고 엔진 오일, 기어 오일 등 이러한 기타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 전반적으로 유지비를 압도적으로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내연기관과 전기차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부품 개수에서 전기차는 내연기관의 약 50% 정도 수준이고 이게 구동계 부품만 보면 99%가 감소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충전의 편리함입니다. 요즘 법적으로 아파트나 공공기관에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충전 인프라가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유소 숫자 비교해도 충전기 개수는 훨씬 더 많은 편이에요.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강남역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차이가 나고요. 물론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는 아직 불편함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런 부분도 점점 개선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집 앞도 있고 회사 앞도 있고 자주 가는 곳에 충전 위치를 미리 다 파악해둔 상태라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는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집밥이나 회사밥이 없는 분들은 이 부분 반드시 먼저 확인하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내연기관 차를 탈 때부터 일부러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다녔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냥 주차해두면 충전되니까 오히려 훨씬 편해졌습니다. 세 번째, 안정성입니다. 우선 안전성 테스트에는 전 세계에서 수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저명한 유튜버인 김한용의 모카에서도 테슬라의 하드웨어 안전성은 뛰어나다라고 알고 계시죠. 하드웨어 안전성뿐만 아니라 사고를 미리 막는 이런 예방 차원의 안전 기능들도 다른 차량에 비해 압도적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8개의 카메라로 360도를 감시하면서 인공으로 위험을 빠르게 감지합니다. 이건 테슬라 차주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특히 EV6 타다가 테슬라로 변경한 저로서는 확연히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마 배터리 화재, 이 부분이 아마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전기차라고 해서 다 위험한 것도 아니고 다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하드웨어에서 배터리를 잘 보호해줘야 하기 때문에 차량 메이커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배터리 종류에 따라 배터리 밀도가 높을수록 이론상으로 화재 위험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NCM 3원계보다 LFP 배터리가 더 안전하다고 하는 겁니다. 배터리 이야기는 너무 깊게 설명하면 영상이 길어질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행감입니다. 크게 승차감이랑 주행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행감은 누구든 하드한 승차감을 좋아하고
누구는 부드러운 승차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부분이 있죠. 전기차 주행감은 압도적으로 조용할 때부터 달리는 슈퍼카 못지않는 가속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전기차 타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조용해서 차 안에서 스르륵 잠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뭐 전기차 타면 멀미한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거는 전기차의 특성 때문입니다.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속과 감속이 즉각적이기 때문에 급출발, 급정거가 많으면 몸이 더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아마 택시 타실 때 택시 운전기사분이 아마 이렇게 급출발, 급정거를 많이 하게 되면서 겪으셨던 그런 경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회생제동이 익숙해지고 가속과 제동을 부드럽게 다루면 이 원페달 드라이브가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회생제동 기능으로 운전의 피로도도 줄어들고 개인적으로 급정거 상황에서도 회생제동이 1차로 딱 발을 뗄 때 제동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밟으면서 작동을 또 브레이크를 해주기 때문에 제동거리도 훨씬 짧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 안전장치에서도 저보다 빨리 인식해서 경고를 미리 주고 정지를 해줍니다. 다섯 번째, 감성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나만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부남들이 퇴근하고 주차장에서 폰으로 게임을 하듯 아니면 잠깐 휴식을 취하고 집으로 간다라는 약간 유머 섞인 영상들을 봤는데 저는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약간의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외에도 차 안에서 캠핑을 하거나 아니면 영화를 보고 노래를 부르고 맑은 하늘을 보며 누워서 얘기하는 그런 감성적인 일상 경험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차에서 노트북으로 업무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다양한 개인 여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5년간 타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공간을 완성시키는 건 이런 거창한 기능이 아니라 이런 작은 디테일입니다. 차 안에서 이렇게 개인 여가 시간을 보내다 보면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충전할 게 너무 많다. 핸드폰, 공승자기기, 태블릿. 그런데 포트는 부족하거나 속도가 느리거나 천이 지저분해지죠.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여러 제품을 써봤고 결국 하나로 정착했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테슬라 콘솔 박스 어댑터입니다. 이 제품의 핵심만 딱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간단한 설치. 진짜 단 10초면 설치가 끝납니다. 두 번째, 4대 동시 충전. 운전석, 보조석, 뒷자리 2명까지 총 4대가 동시 충전 가능합니다. 세 번째, 고속 충전 지원. 짧은 시간에도 빠르게 충전 가능한 고속 충전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번째, 깔끔한 디자인. 이 디자인 자체도 테슬라의 감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건치 기능이 있어서 선 정리에도 깔끔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제품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눌러서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이 전기차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솔직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